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이 좀 힘든데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면 일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저희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봉직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대학에서 이렇게 스텝이나 이런 길을 걸을 것이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3차 병원들은 대부분 다 대학병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교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도 일이 안 끝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랑 이제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교를 하고, 밖에 나가면 저렇게 돈도 많이 받고 편한데 대학병원에 오면 돈도 적고 그 다음에 일은 거의 밖에서의 뭐 3-4배를 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학병원은 못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인력난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전공의 때는 사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게 그냥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쪽잠 자면 잘 때가 있구나. 그러고서 쪽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는데, 이제 사실 사람이 몇 년 동안은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내가 그걸 전문의가 따고 나면 그래도 이제 이 생활과는 이제 조금 이 생활을 하지 않고 좀 편안해질 수 있다. 사실 이게 희망이잖아요. 희망사. 내가 몇 년을 버티면 그 다음에 이제 좀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역전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내과도 그렇고 외과도 그렇고 주당 88시간 저희가 전공의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가 되고 나면 다시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역전이 돼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내가 전문의가 되면 더 힘들어져? 라고 하면 사실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수술하는 서전, 사실 필수 의료 하는 부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를 예를 들면 전공의 때는 이제 80시간 근무를 했는데 전문의가 되고 나면 밤에 콜이 있으면, 이 병원에 상주하다가 콜이 있으면 나와서 이제 뭔가 이제 CAG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거를 뚫는 시술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다음날에 쉬거나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럼 다음날에 또 외래 진료가 있으면 외래를 보고 시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봤을 때는 야, 내가 교수를 하게 되면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옛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제가 전공의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는 주당 147일 중에 6일은 병원에서 상주를 하고 하루에 24시간 이제 나갔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면 전문의를 봤었을 때 그래도 나는 내가 집에도 가고 좀 편해졌구나 라는 이 체감이 좀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사실 QOL, 삶의 질이라는 쪽에 약간 이제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질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대학교 3차 병원들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 이런 대학병원에 남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반대급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또 일은 대학 3차 병원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일은 많고 사람은 적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제도도 조금 뭔가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병원마다 정말 이제 자기가 정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이제 뜻이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병원에 남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조차도 워낙 일이 좀 힘들어지게 되고,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가정도 좀 책임져야 되고, 근데 이제 맨날 이제 집에서는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냐 또 시작을 해서
이제 밖에 나간 또 이제 비교되는 대성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와이프의 친구인데 거기 집에 못 사는데 뭐 거기는 다른 데 나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제 그런 사명감을 바탕으로 버텼는데 사실 이제 그 사명감이라는 걸로 버티는 것들조차도 이제는 슬슬 힘들어지는 이제 시대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쪽의 응급의료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생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차이가 없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심리혈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서 보면 심내혈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 규모를 이제 키워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심내혈관 쪽에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저어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환자들은 응급실 쪽으로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응급실에는 더 버든이 될 거거든요. 근데 필수 의료의 인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응급의학에 대한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돈이 들어오면 병원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인력을 더 충원시켜줘야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제 병원장님들은 정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이제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돈이 들어왔네? 근데 지금도 보면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인력에 대한 투자를 덜 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대부분 하는 것들은 너희가 뭐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 이상의 인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니네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 줄 수 있도록 할게. 대부분 이제 미니멈 리ኳ이어먼트죠. 가장 이제 최소 숫자를 맞춰놔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최소 숫자구나. 여기까지. 돈이 더 많이 벌어진다고 설명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하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점점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정착화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로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든지 간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은 안 주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한 만큼 인력이 더 충원이 돼서 우리가 조금 더 으쌰으쌰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이 좀 힘들게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일이 힘든 만큼 누군가 내가 사실 일을 힘들게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되게 간단한 보상은 너가 잘한다라고 칭찬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알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정도의 보상이거든요.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정책 수가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